명절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윤석열 쪽 일방적 메시지가 나와. 뭐 석동현은 국민의힘도 아니야. 자유통일당인가 뭐 그래.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 목소리 하는데 실제로 어제는 어떤 분위기냐면 어저께 그저께는 윤석열 쪽에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수사기관들이 총출동해서 언론에 까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다 반박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핵심은 뭐였냐면은 그 계엄을 의결할 때 의결이 아니었지. 안건 제안도 없었고 의결도 없었던 국민회의 윤석열 담화의 요식행위였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저게 지금 이번 그 계엄의 위헌성을 그대로 담보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게 저 헤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계엄이 있었던 그 다음 주 대정부 질문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올라가 가지고 장관들을 하나씩 불러 가지고 그 상황을 다 짜맞추긴 했는데 그게 수사기관에 가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8시 반 9시쯤부터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통령실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1대1로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0시 20분쯤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더니 대통령이 들어와서 나 계엄하기로 했다. 다들 침묵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회의록 기록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국무회의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애매해지는 거죠. 그게 실제로 국무회의였는지가. 어제 나온 것 중에 이거였었죠. 윤석열이가 KBS 생방송이 있다며 계엄을 강해. 야, 나 방송 출연해야 돼, 씨발. 이 말을 이상민이가 했다는 거죠. 근데 생방송 예약은 10시에 잡아놓고 방송 시작은 10시 23분에 했잖아요. 23분부터 술 깨야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답정너였던 거지. 나 지금 계엄 방송해야 돼. 지금 KBS 시간 잡아놨어. 그렇죠. 답정너였다는 거죠.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어떤 반대를 해도 윤석열은 계엄을 강행할 생각이었잖아요. 뭐 찬성 반대를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무슨 국무회의라고 할 것도 없고 의결도 안 했고 이 자체가 윤석열이 탄핵사안 1호입니다. 1호. 그때 보도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상민이 갔더니 윤석열이 한덕수, 김용현이 다음에 저 법무부 장관이 뭐였더라? 박성재, 다음에 이상민, 다음에 외교부 장관, 다음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이렇게 와 있었다는 거예요. 왔었는데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자. 10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 말이 중요한 게 국무회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까 KBS 생방송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BS 생방송을 잡았다는 그 실무자들하고의 관계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 10시에 갑자기 생방송 잡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계엄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그 대국민 담화라고만 알고 생방송을 준비했던 걸까? 그것도 진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게 뭐 진짜 그 요식행위로만 사실은 1시간 반 했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5분도 안 했다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게 KBS.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방송 준비 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 전에 돌았던 소문인데 실제로 윤석열 말로 이상민의 증언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KBS는 이미 이게 재난방송도 아니고 재난방송 주무방송이 KBS잖아요. 네. 계엄방송 주무방송인가? 그러니까 파우치 사장하고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꽤 이제 중요한 이것도 한번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렇다고 계엄을 발표하는데 MBC랑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지. 그러네. 뭔가 YTN은 해줄 것 같지 않아요? YTN은 생방송을 해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또 이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수사기관들이 언론사에다가 던져주면서 이제 난리 났던 요원, 국회 요원
저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지금 지휘관 녹취 80여 개를 확보했다 이런 걸 아니라도 들어가 있지도 않은 요원들을 왜 끄집어냅니까? 유리창을 왜 깼어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 보니까 지휘관 녹취록이 80여 건이 확보됐다는 거 지휘관들끼리 그 녹취록 속에 보면 국회의원들 끌어내란 말이 있다는 있다더라. 거예요. 네. 비상계엄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새날 처음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용 사용되는 무전기들은 기본적으로 녹음 기능 다 있다고. 그 전투가 벌어지거나 군용 방송이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거를 디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용 무전기들에는 녹음 기능이 다 있어요. 맨 위에서 지휘관들끼리 통신할 때 요즘은 다 핸드폰을 하잖아요. 간편하게. 네. 그러면 거기에서 1차 녹음돼요. 왜냐하면 군대는 명령이 생명이고 자기가 받았던 명령을 다시 한번 복명복창하는 식으로 상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 녹음 다 합니다. 자기들끼리 녹음하고 그 밑에서 분대 단위로 넘어갈 때 무전기 치면 그 녹음 다 돼요. 뭐야 위에서 그냥 뭐 어떤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 맨 앞에서 뭐 요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의원이라고 요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의원이라고 누가 잘못 들어 밑으로 쭉 내려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상황 자체도 그 상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던 군인들과 무전 숫자 통화 숫자 이런 거 해가지고 녹취록 다 까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하는 식으로 되지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그 작전 현장에서 어떤 미친 군인이 요원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거는 작전 현장에서는 병력이라고 합니다. 병력 나오라 그래. 병력 철수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실제 작전 상황에서 요원들 꺼내 어떤 미친 지휘관이 그런 용어를 씁니까? 간단하잖아요. 야 우리 저 군인들 철수해 하면 철수해. 되지. 그렇죠. 뭘 끄집어내. 그러니까 그걸 병력 철수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리고 이제 걔네들 말대로 하면 철수하려고 요원을 배치했다 이런 논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의 명령이 오면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요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확인해요. 군인들은. 군대에 쓰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잘 안 들리면 에? 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는. 군대에서 그러다 맞아 죽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지. 그리고 음성 보호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오해가 생기지 않는 보호들을 쓰기도 해요. 그래놔서 의원, 요원 이 해프닝은 진짜 말도 안 네, 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그 박선우 의원 나오시겠지만 곽종근 그 당시 특전사령관이 윤석열이 의견 종족수가 다 아직 안 차가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예.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장이요. 조태용이가 박선우 의원한테는 쥐약이죠. 박선우 의원이 청와대에 있을 때 외교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치가 그런 데면서요. 평생 간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나면은 조태용 가만히 있는데 경찰에서 한 말입니다. 국정원장 경찰에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홍장원 말 들었다 진술.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국정조사할 때 홍장원 당시 1차장 나오고 조태용 국정원장 나왔는데 마치 홍장원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찰에 가서는 1차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야.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저 말 다음에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국정원장 조태용이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하고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슈가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민, 그다음에 뭐 국정원장, 한덕수 모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윤석열 편인 것 같지만 결국에 검찰 같은 데서 진술한 건 다 솔직하게 진술을 했다. 근데 저는 그냥 윤석열이 그건 전혀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걔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다 자기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한테 무슨 희망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게든 쟤를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없잖아요. 뭔 희망이 있어야지. 그렇죠. 솔직한 말로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윤석열 말 왜 따박따박 반박하겠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윤석열이 돌아오면 지들이 제일 먼저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 밑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던 사람 얼마나 가짜 않고 우습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저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인지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잘 알고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닥이 얕은 사람인지 누구나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우리를 챙겨줄 리가 없다.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만 감옥 안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상관없다고. 사람들이라고. 쟤가 나중에 지금 살아있건 돌아오건 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쟤한테 붙어서 뭐 먹을 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까딱 잘못했다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잘하면 가면 가능합니다. 30년 40년 정도 가면 가능해요. 그거라도 챙겨야지 이 사람들은. 좀 뻘쭘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있잖아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공수처 포함이든 다 자기 방향성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얘네들 어떻게든지 막 뭔가 면해 보려고. 아니 사실은 헌법재판소 가서 할 이야기도 아닌 것들이에요. 형사재판에서 할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막 하니까 이것 봐라 하고 언론사에 계속 던져주는 형식으로. 옛날에 윤석열이 이렇게 수사를 했지.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이렇게 수사했고 그리고 변호사의 심정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돈은 받았는데 뭔가 싸우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 쟁점이 있는 척. 내가 누구랑 뭔가 가지고 다투는 척이라도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변호인들이 지금 아직 입금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입금이 됐는데도 저런 식으로 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나중에 공천을 했다고 했나 보죠. 이제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저딴 식으로 복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엔 그래서 하도 윤석열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탄핵 안 당하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러니까 벌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정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에 탄핵을 안 시킨다 그러면 윤석열이 돌아서 누굴 가장 먼저 조질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윤석열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행배군. 행배야. 자,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계엄하던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경찰에 가서 계엄 국무회의 자리 배치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그거 했다라고 하는 단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단독은 이겁니다. 최상목이 12.3 국무회의에 국무회의 아니야. 대기하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뭐 하다못해 그것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서명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 그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어 그랬더니 그 국무회의 회의록을 담당하는 게 행안부인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뭔가를 한 거고 그냥 사실상 형해화돼 있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나 10시에 KBS 인터뷰 있는데 그거 나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그냥 이렇게 발표할게. 그게 무슨 회의냐고요. 결론이 열려 있어야 회의인 거지. 결론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뭐 1시간 반 전부터 한 명씩 왔다 갔다 뭐 했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정해져 있더라도 일단 형식적 틀을 맞춰놓고 다 서명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형식적 틀도 안 갖췄는데 그걸 어떻게 국무회의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용훈이 한 말도 가짜는 게 뭐 한 명씩 왔다 갔다 해서 1시간 반 했다 그러면 그거는 회의의 기본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의 기본 구조라는 건 다중의 의사를 가지고 다중이 이 결정을 하는 구조체인 거거든요. 근데 한 명 와가지고 뭐 이야기 듣고 한 명 와가지고 뭐 이야기 듣고 한 명 와가지고 뭐 이건 회의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5분 동안 모여 있었으니까 무슨 회의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마은혁 재판관 결론이 나와요. 네. 헌재가 손해를 보고 있어. 심각한 권리 침해를 받고 있어. 마은혁 임명해야 돼. 그럼 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4일 날, 화요일 날이 나오는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진우 전 수반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네, 홍정원 기대됩니다. 윤석열 앞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정말 이게 저 대통령 좋아합니다.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했습니다. 나도 좋아했다 이 새끼야. 내가 네 시키면 웬만하면 다 했어. 미친놈 아니야. 근데 이진우도 저 국회의원들 싹 뭐 잡아들여 그들은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위압감 느낄 수 있다. 말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진우 앞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윤석열 같은 캐릭터는 순식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니버스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뭐 앞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랬나? 하고 나서 또 곧 돌아서 가지고 저 안 그랬는데요? 이럴 놈이다. 정말로 약간 이게 정상인의 사고로 윤석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고무 호수로 때리는지 또 한 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히 아는 뻔한 거짓말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하면 누가 눈 뒤집히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난번에 김용 의원을 살살 구워 삶아서 네네네 기억이 납니다 이런 답변을 끌어낸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홍장원 나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 살살 굴리면 나한테 유리한 말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죠. 그건 안 되겠습니다. 캐릭터가 홍장원은 그게 안 넘어갈 안 되죠, 캐릭터가 그죠. 아니더라고. 딱 자기의 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기의 선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게 될 것 같진 않고 일단 뭐를 상상하건 그 이상이 펼쳐질 거라는 건 확실한데 아무튼 재미죠. 저는 윤석열이 안 나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이진우나 여인영이나 홍장원이 거기 가서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잣대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여기서 그 네.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본인이 이제 사형 확정. 하늘에서 명령의 말씀이 내려와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이 고민이 깊어지겠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나가지 말까? 그래도 그 외출을 하려고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과 치료 받으면서 봐도 나와서 술 한잔 마셔야죠. 답답해 지금. 아니 밖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자기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마시고 싶은 술 다 마시던 애가 지금 저기 갇혀가지고 지금 좀 술도 어느 정도 깼을 거란 말이에요. 몸에 디톡스 강제 디톡스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디톡스 된 상태에서 텔레비전 틀면 해삼회화도 나오지 다큐멘터리 나오지 밥은 떡국이라고 요만큼 나왔을 거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혼자서. 그 답답해서 어떻게든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는 할 텐데 막 갑자기 막 헌재 가다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쪽에서 예상인데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모두 중단을 요구할 거라고. 뭐 요구는 할 수 있죠. 하겠죠. 뭐 이번에 보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안 받겠다, 딴 데 네. 옮겨달라고 요구한 애들도 이 있고. 새끼는 그냥 지가 법이야. 그리고 또 보석 신청할 거다. 이건 아마 분명히 필연적으로 할 것으로.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주얼리 불러달라고. 주얼리. 주얼리. 근데 그걸 이제 보석. 그게 보석 신청. 보석이 안 되는 조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 장기 사형, 무기징역. 예, 장기 징역이 나올 예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석금 낼 때 보석금은 뭐 김건희 돈으로 내주나요? 한 5조 원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5조 원 부르면 보석 김건희가 불가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을 늦춘다고 해서 얘네들 그런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형사재판이 걸려 있으면 그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은 중단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손중성 케이스예요. 예. 손중성 케이스인데 손중성이 이제 뭐 2심에서 뭐 또 무죄가 나오고 이 과정이 있어서 탄핵 심판을 중단을 했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이 사안은 뭐냐면 이런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시급성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려야 되는 게 헌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내란죄라고 해서 형사적 판단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형사재판에서의 결론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달라지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재판을 미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빼버렸잖아요. 오로지 헌법적 판단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형사재판 입장에서는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이 있단 말이야. 이 안에 끝내야 돼요.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 안에. 거기다가 일단 손준성에 대한 케이스는 손준성의 탄핵이 인용되든 뭐 그 각하되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 사람 하나 탄핵하는 거 인사조치잖아요. 그 사람 탄핵하는 게 뭐 3개월이 늦어지든 6개월이 늦어지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존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다르죠. 대통령은 너무나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권리를 다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전략적으로 그 행위에 맞춰서 이게 형법상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빼고 행위에 맞춰서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면 하고만 가지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윤석열한테 나 일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새끼들이 근본적으로 졸라 뻔뻔한 새끼들인 게 자기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 같이 하는 거 방어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에다 지랄 연병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일주일에 재판 4개씩 받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지들이? 그런 이야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라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자기가 이 꼴이 나니까 이걸 재판을 같이 하는 건 인권 침해래. 진짜 내 인권이 침해되는 기분이야. 내 인권이 보고 있으면서 나 저딴 거 안 보고 싶은데. 참 세력 자체가 저 종특 같아. 저 종족의 특성 같은 거예요. 깨끗이 인정하는 법이 없어. 뻔뻔함이죠. 결국에는 한국의 전체 시스템까지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와 수구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걸 얘네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수는 말 그대로 지키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뭘 지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법 질서라든지 내가 억울한 면이 있어도 내가 법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보수인데 수구라는 건 말 그대로 얘네들이 지키는 건 오로지 구태야.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특혜들 오로지 그것만 지키면 돼. 가치도 필요 없고 사회 균형도 필요 없어. 그러면 조국 대표는 오히려 보수주의자네. 보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진짜 억울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님이나 조국 대표님이 오히려 보수에 가까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수구가 워낙 내가 보수 인내 하다 보니까 진보로 상대적인 거니까 진보로 보여지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정말 토악질 나올 거거든요. 토악질 나올 근데 진짜 윤석열을 빨리 따야 돼요. 사람들 죽겠다고 난리야 명절에. 진짜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맥을 따야 된다. 아니, 나는 찬성합니다. 나는 그게 매우 찬성합니다. 그렇게 아쉬워. 왜 고모어서 때려 목을 졸랐어야지. 아이고 어쨌건 거짓말이 너무 심하니까 처음에는 원래 정치인 특히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 입에서 거짓말 하나가 들키잖아요. 네. 나라가 뒤집어져야 나라가 되거든. 뒤집어지죠. 얘는 일상이 거짓말이라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니까. 어떤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거짓말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제는 안 생길 정도예요. 약간 좀 조롱하는 느낌? 예.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안 맞는 거죠.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어쩌다 보면 못 지켰어. 그럼 공약이라고 하는 거 저쪽에서는 그렇잖아요. 선거 때 무슨 말을 못 하냐. 그런데 공약을 못 지키면 못 지킨 대로 사과를 하잖아요. 공약을 못 지켜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저임금 10,000원 지키지 못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지 사과했었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지도자의 자세죠. 저는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게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록 본인의 공약이 그 해당 원전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적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 원전 계속 하자라는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약을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 진영 같은 경우 공약을 지키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 설득하죠, 국민들. 설득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 나와요. 네. 근데 얘네들은 없어. 공약을 그 누가 지키나? 대표적인 게 그 광화문 시대에 연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공약을 했고 윤석열도 광화문 시대 공약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직무를 보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석 달, 넉 달 정도 이제 그 사전 조사를 거쳐서 수기 과정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사과 성명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보안 설비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대통령이 직무로 실제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해서 그 철회를 했는데 윤석열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놓고 용산으로 갈게요. 이유도 없어. 왜 용산으로 가는지 이유도 없어. 자, 알겠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정권은 윤석열이건 국민의힘이건 싹 다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자괴감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근데 윤석열 거짓말 특징이 있어요. 주어를 바꾸면 사실이 돼. 네.
예를 들어서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내란을 했다. 그 기강이 빠른 속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보면.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둥이님, 새하 식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만 총총총.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예.